자, 문법 제일 먼저 배울 때 배우는 게 동사예요. 왜 동사라고? 동사가 문장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죠? 왜냐면은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그 문장의 구조가 결정되기 때문이야. 그죠? 그래서 동사를 중심으로 동사 앞에는 반드시 뭐 나와야 돼? 동사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진공 상태에서 동작이라는 게 발생할 수 없다 그랬지. 동작이 발생하려면 동작의 행위 주체인 주어는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주어가 어떤 동작을 수행했을 때 이 동작은 다른 대상물에게 가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대상물에게 가해질 수도 있지. 근데 다른 대상물에게 가해지지 않는 동작은 우리가 자동사라고 하고 주어의 동작이 다른 대상물에게 가해지면 그걸 타동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를 나 자신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타인이라고 하듯이 그때 쓰는 자, 타야. 그래서 주어의 동작이 다른 대상에게 안 가해지면 당연히 문장의 필수 정보로서 뭐만 언급하면 돼? 주어만 언급하면 문장이 완성되죠? 철수가 울었다. 다른 대상에게 동작 안 가하잖아. 주어만 언급하면 철수라는 존재만 언급하면 이 울다라는 동사는 문장이 완성돼. 이렇게 주어만 언급하면 문장이 완성되는 자동사를 우리가 완전 자동사라고 하죠. 자, 주어의 동작이 그럼 다른 대상에게 가해지면 나는 먹었다. 자, 먹다라는 동작을 수행했을 때 주어의 동작이 다른 대상물에게 가해지 안 가해져. 나는 먹었다. 마침표 찍을 수 있냐 없냐? 나는 먹었다. 마침표 찍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내가 먹는 동작을 하면 이 먹는 동작은 주어를 벗어나서 다른 대상물에게 가해지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 먹는 동작을 누가 하는지 주어도 언급해줘야 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 주어가 먹는 동작을 어떤 대상물에게 가했는지까지도 궁금해할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걸 우리가 타동사라고 하고 타동사의 경우에는 주어 더불어 주어의 동작이 가해지는 대상물까지 언급해줘야 되는데 그 주어의 동작이 가해지는 대상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를 언급하면 문장이 완성되는 타동사를 우리가 완전 타동사라고 합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표. 주어의 동작이 다른 대상물에게 가해지지 않아서 문장 구성의 필수 정보로서 주어만을 필요로 하는 동사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완전 자동사라고 한다고요. 요거 이해됐죠? 자, 완전 자동사는 뭐만 있으면 문장 완성된다고? 동사를 기준으로 주어만 언급하면 문장 완성되는 자동사를 완전 자동사라고 한다고. 아기가 울었다. 자, 아기가 주어져. 동작. 울다라는 게 동사인데 이거는 다른 대상물에게 동작 안 가니까 뒤에 다른 대상물 필요 없이 주어만 언급하면 문장 완성되겠지. 완전 자동사. 자, 근데 이런 자동사도 있어. 요거 한번 볼게요. he is라고 하면 그는 예를 들어서 he is kind. 그는 친절하다. is를 기준으로 he 이외에 다른 대상물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오죠. 자동사지 그러면. 근데 자동사인데 주어만 언급하고 문장 빡 마침표 찍었어. 문장 완성돼. 그는 이다? 안 되지. 자동사인데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동작 안 가함에도 불구하고 문장의 필수 정보로서 주어만 언급하고 마침표 찍었더니 문장 완성 안 되는 자동사도 있죠. 이런 자동사를 뭐라 그런다고? 뭐라 그런다? 불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의미가 뭐 어렵진 않죠. 불완전 자동사. 다른 대상에게 동작 안 가하는데 문장 구성의 필수 정보로서 주어만을 언급했을 때 문법적으로 의미적으로 불완전함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불완전함을 그냥 냅두면 안 되겠지. 그래서 뭐 he is kind 이런 말을 적어줍니다. 뭐 he is a spirit 이런 말을 적어주면 된다고. 이런 말을 적어주면 이제 문장이 완성되는데 자, 이거 동사 뒤에 있다고 목적어로 보면 되느냐? 아니죠. 목적어는 아까 뭐라고 했어? 그는 먹었다. 사과 하나를. 그러면 그가 먹는 동작을 사과한테 가하잖아. 이 목적어라는 개념은 뭐냐면 주어의 동작이 가해지는 주어 이외의 다른 대상물이야. 자, 뭐라고? 목적어는 주어의 동작이 가해지는 주어 이외의 다른 대상물. 이 선생님이 방금 목적어를 설명한 거에서 두 가지 조건이 도출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목적어는 대상물밖에 안 된다고. 주어의 동작이 가해지는 주어 이외의 다른 대상물이라고 했죠. 대상물이니까 대상물이라고 하면 명사밖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명사가 뭐예요? 사람이나 사물의 명칭 나타내는 말을 명사라고 하지. 명사밖에 못 들어가, 목적어는.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 테니스 치다를 좋아한다? 이거 말 되냐 안 되냐? 나는 테니스 치다를 좋아해? 안 되죠. 목적어 자리에 치다 동사니까 말 되냐 안 되냐? 안 돼서 어떻게 바꾸면 돼? 나는 테니스 다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치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다 뒤에 동작을 넣고 싶으면 목적어 자리에 맞게
뭐 ing 붙이던지 to 붙여가지고 명사화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는 거야. 주어나 목적어는 뭐밖에 못 들어가. 주어도 마찬가지인데 동작의 행위 주체잖아. 당연히 주어 자리에도 사람이나 사물의 명칭 나타내는 말만 들어가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목적어는 뭐밖에 안 된다? 1차 명사밖에 안 된다. So he is a student. kind. 이거 봐봐. He is kind. 이거는 친절한이죠. 상태 나타내는 말이지. 이거는 명사가 아니니까 목적으로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가령 여기에 명사가 들어왔어. a student가 왔어. He is a student. 이건 명사냐? 선생님 그러면 명사니까 목적어 되지 않아요? 그래도 목적어 안 돼. 일단 명사가 아닌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명사가 온다고 할지라도 자, 두 번째 조건에 위배되는데 목적어가 되려면 이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 자, 목적어가 되려면 자, 주어가 타동사적인 동작을 했으면 이 타동사적인 동작은 주어를 떠나서 주어 이외에 다른 대생물에게 가해지게 돼 있죠. 당연히 목적어는 주어랑 의미하는 바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잘 생각해봐. 내가 먹는 동작을 했어. 그럼 이 타동사적인 동작은 나라는 대상물을 떠나서 나 이외에 다른 대상물한테 가해지게 돼 있죠. 뭐 사과를 먹든 바나나를 먹든 그죠? 그러니까 주어랑 목적어는 의미하는 바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당연히 달라야 되죠. 이거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목적어는 늘 주어랑 의미하는 바가 달라야 돼.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목적어가 된다고. 근데 얘는 자 봐봐. 명사 이외에 다른 품사도 들어갈 수 있죠. 얘는 목적어로 볼 수가 없는 거야. 가령 명사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 명사는 목적어가 되려면 얘랑 다른 대상을 의미해야 되죠. 근데 그는 학생이다. 그거 학생이고 학생이 그죠. 이거 의미하는 바가 같잖아. 이게 목적어라면 얘랑 달라야 되는데 지금 같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명사라고 할지라도 목적어로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문법적인 용어로 우리가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불완전 자동사의 불완전함을 이런 아이들을 써주면 불완전함이 보완되어지는구나. 보완해주는 말, 보충어라고 할 거야. 더 줄여서 뭐? 보어. 근데 누가 친절하고 누가 학생이냐? 그가 친절하고 그가 학생이잖아. 주어 자격 갖춘 이 명사에 대한 보충어라고 해서 무슨 보어라고 해? 주격보어. 그렇죠. 자, 주어 동작이 다른 대상에게 가해지지 않아. 근데 문장 구성의 필수 정보로서 주어만을 언급할 경우 문법적, 의미적 불완전함이 발생하죠. 이 문법적, 의미적 불완전함을 그냥 냅두면 안 되고 이걸 보완해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이 보완해주는 말은 주어를 설명해주니까 주어에 대한 서술을 해주기 때문에 이걸 주격보호라고 하고 이 주격보호까지 필요로 하는 동사를 불완전 자동사라고 한다. 주어 더불어 동사 기준으로 불완전함을 채워주면서 주어에 대한 서술을 해주는 보어까지 필요로 하는 동사를 불완전 자동사라고 하고 이 불완전 자동사에 주어만 가지고 의미가 불완전해짐을 보완해주는 말을 주격보호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써줘야 문장 완성되는 거야. 불완전 자동사. 이해됐지? 네. 오케이, 질문. 자, 자동사는 이해했죠? 근데 주어의 동작이 다른 대상에게 가해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 타동사라고 했죠? 그래서 주어랑 목적어를 언급했을 경우 문장이 완성되는 타동사를 완전 타동사라고 했고 요거 보세요. 나는 샀다. 사다라는 동작은 주어만 가지고 문장 완성 안 되지. 요거 목적어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왜? 주어의 동작이 다른 대상물에게 가해지니까 주어 이외에 주어의 동작이 가해지는 다른 대상물인 그걸 뭐라 그런다고? 목적어. 주어의 동작이 가해지는 대상물인 뭐까지 언급해야 된다고? 목적어까지 언급하면 문장이 완성되는 걸 우리가 완전 타동사라고 한다고. 이런 게 이제 완전 타동사죠. 그래서 주어랑 목적어 언급해주면 문장 완성되는 타동사다. 그리고 이 동사 뒤에 나오는 이 대상물은 주어의 동작이 가해지는 주어 이외의 다른 대상물로서 우리가 목적어라고 부른다는 거. 이해됐죠? 그리고 타동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she, 그녀는 데이브 줬다. 자, 그녀가 주는 동작을 했어. 그러면 이 주는 동작은 당연히 자동사야, 타동사야? 주는 동작. 그녀는 줬다. 마침표 찍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당연히 뒤에 내용상 뭐 나와야 돼? 그녀는 연필을 줬다? 이런 말 할 수 있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야, 그녀가 펜 하나를 줬어. 영희가 펜 하나를 줬대. 이 문장을 들은 사람은 여전히 궁금한 게 있냐 없냐? 야, 영희가 펜 하나를 줬다던데. 그렇죠. 누구에게 줬는지까지 나와야 되겠지. 무엇을 줬는지도 얘기해줘야 되지만 누구에게 줬는지까지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즉 주어의 동작이 가해진 대상물 목적어가 몇 개 나와야 돼. 이런 아이들.
이렇게 목적어를 두 개 필요로 하는 동사를 뭐라 그런다고? 수요 동사라고 한다고. 수요하다라는 말 알죠? 누구에게 뭘 해주는 거야. 이런 거 뭐 있어? 주어는 누구에게 뭘 사주다, 주어는 누구에게 뭘 만들어주다, 주어는 누구에게 뭘 가르쳐주다, 주어는 누구에게 뭘 주다, 뭐 이런 것들. 그죠? 남에게 뭘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목적어 두 개 필요로 하는데, 이거를, 야, 그 무엇 있잖아. 그 무엇을 의미하는 그 목적어, 누구에게 주는지 그 목적어 이렇게 말하면 용어가 너무 길죠? 그래서 이걸 용어를 우리가 만들어서 붙일 거야. 자, 1번 목적어, 2번 목적어 숫자로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는 말을 써.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IODO라는 표현을 썼는데 I가 indirect, 간접적이냐는 뜻이고 direct는 직접적인 의미죠. 이게 왜 이런 용어를 붙이면 선생님이 너한테 펜을 이렇게 줘. 그러면 주어는 나지. 선생님이 주어고 주는 동작을 펜하고 너한테 가하잖아. 얘도 목적어고 너도 목적어인데 얘는 지금 주어랑 직접 다 있죠. 그래서 이걸 무슨 목적어라고 부를까? 다이렉트. 그쵸. 직접 목적어. 너는 저는 indirect,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면 돼. 근데 언급할 때 누구 먼저 언급할까? 주어로부터 먼 대상의 indirect 오브젝트를 먼저 언급해요. 그래서 그녀는 나에게 그 책을 줬다. 영작 한번 해볼까? 그녀는 나에게 그 책을 줬다. She gave. 그러면은 자 책을 먼저 언급해야 돼. 누구에게? 나에게를 먼저 언급해야 돼. 그렇죠. me를 먼저 언급하라고. the book. 이렇게 하면 되겠죠. She gave me the book. 그녀는 나에게 그 책을 줬다. 그래서 주어가 어떤 동작을 했는데 이 동작이 가해지는 대상물이 두 개라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이런 동사를 우리가 수요 동사라고 한다. 타동사 중에서도. 그러면은 수요동사가 그 뭐라 해야 되지? 엄마는 내가 슈퍼를 가는 거를 허락해줬다 이런 거. 그거는 좀 달라요. 그거는 왜냐면 슈퍼에 가는 거는 목적어가 하는 동작이지 주어의 동작이 가해진 대상물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거는 불완전 타동사예요? 그때는 이제 가도록 시켰다 이런 거는 이제 불완전 타동사고 수요 동사는 봐봐. 나에게 슈퍼를 가도록 허락해 주셨다면 이거 슈퍼에 가는 거는 주어의 동작이 가해지는 대상물로 볼 수 있어? 목적어로 볼 수 있어? 가는 게? 이건 동작이잖아. 대상물이 아니죠. 목적어가 하는 동작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목적어 개념이 아니라 목적어가 하는 목적어에 대한 동작, 목적어의 서술적 정보로서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는데 이거 지금 수요동사 다음 거에 나오는 개념이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my mother, 엄마가 allowed, 허락해 주셨다. 나에게 타동사라서 주어랑 목적어를 다 언급했어. 그죠? 허락했으면 허락함을 받는 대상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주어랑 목적어를 다 얘기했다. 근데 이 문장을 듣고 친구가 너한테 와서 이런 문장을 말했어. 야, 우리 엄마가 나 허락해줬다. 마침 빡 찍었어. 문장 완성돼? 뭐가 궁금해? 어디 가는지. 가는 걸 허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동작이 나올 수 있죠. 엄마는 허락해줬다. 내가 자전거를 사도록. 이런 것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도록, 나에게 뭘 하도록 허락했는지가 여기 나와야 되지. 자, 타동사라서 주어 목적어 다 얘기했는데 문법적으로 의미적으로 문장이 완성되냐 안 되냐 이런 동사들은 안 되죠. 타동사라서 주어 목적어 다 얘기했는데 문장의 필수 정보로서 주어랑 목적어를 모두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법적 의미적 불완전함이 발생하자 이런 것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역시 아까 불완전 자동사처럼 뭐가 와야 돼? 보완해주는 말, 보충어가 나와야 돼.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그 자신의 그거를 보충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어에 대해서 보충해주는 게 아니라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정도야. 예를 들면 엄마는 허락해줬다 나에게 to buy the bicycle. 엄마는 내가 그 자전거를 사도록 허락해주셨다. 자 그러면은 이게 보어인데 보어죠? 이 타동사의 불완전함을 채워주는 요소인데 자 자전거를 구매하는 건 엄마가 구매해 결국 내가 구매해. 1번에 대한 정보야 이거는 2번에 대한 정보야? 결국 내가 그쵸 내가 사는 거잖아. 이거는 목적어에 대한 서술적 정보니까 이거는 주격보호라고 부를까? 아니죠. 목적어 자결 갖춘 이 명사에 대한 보충어 줄여서 뭐라 그래? 목적격 보호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여기서 엄마가 주어고 그렇지. 내가 목적어고 얘는 목적어에 대한 서술적 정보를 주는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면 된다는 얘기야. 똑똑하다. 가르칠 게 없다 야. 아니 좀
이해됐어? 좀, 네. 근데 그게 좀 헷갈리지? 명칭이 헷갈려요. 명칭은 이제 익숙해져야 돼. 다이렉트하게 생각이 안 나요. 어.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주어의 동작이 다른 대상에게 가해지는데 그 가해지는 대상물이 두 개라서 누구에게 해주는지, 뭘 해주는지, 다이렉트 오브젝트, 인다이렉트 오브젝트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우리가 수요동사라고 하고, 타동사라서 주어와 더불어 주어의 동작에 가해지는 대상물인 주어 목적어 다 언급했는데 문법적으로 의미적으로 불완전함이 발생하는 이런 타동사를 불완전 타동사라고 하고, 이런 불완전 타동사는 목적어에 대한 서술을 해주는 목적격 보호까지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동사는 필수적으로 필요로 되어지는 정보가 3개나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를 보완해주면서 목적어에 대한 서술을 해주는 목적격 보호까지 필요로 하는 동사를 우리가 불완전 타동사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 예문 보면 그녀는 허락해 주었다. 나에게 목적어 언급했는데 그녀는 나를 허락해 줬다. 마침표 찍으면 문제 완성 안 되겠죠? 그래서 뭐 하도록 허락해 주었는지 그녀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허락해 줬다. 이 목적어에 대한 서술을 해주니까 이건 목적격 보호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의 뼈대 역할이 누구야? 지금 동사 때문에 지금 문장 구조 싹 다 바뀌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동사부터 배우는 거야. 우리가 영작하거나 문장을 해석할 때 동사를 기준으로 뒤에 어떤 필수적인 정보가 나올지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 배운 거는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하나 다음 시간에 배울 것까지 살짝 언급하면 자, 동사가 문장의 뼈대 역할을 하는 중심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주어는 무조건 나와야 되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올 수 있지만 타동사의 경우에는 목적어도 나오고 이게 자동사인데 주어만 가지고 문장 완성 안 되는 불완전 자동사거나 타동사라서 주어 목적어 얘기했는데 문장이 불완전해지는 불완전 자동사, 불완전 타동사의 경우는 불완전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보어도 나와야 되죠? 그죠? 자, 이렇게 4가지 정보가 동사를 기준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정보들이야. 근데 우리가 이 필수 정보만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문장에 필수 정보는 하지만 추가 정보도 있을 수 있잖아. 추가 정보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수식어구라고 해요. 뭐라고 부른다고?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이외에 추가 정보는 수식어구라고 하고 야 이거 4가지 정보 위에 얼마나 많은 추가 정보들이 있겠어? 많겠죠? 근데 그 중에서 상태를 나타내거나 명사를 수식해주는 추가 정보를 명사 수식해주는 추가 정보를 우리가 형용사라고 부르고 다음 시간에 할 거야. 나머지는 각각을 문법적인 용어로 이름 붙이려다 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야 한꺼번에 통틀어서 이렇게 부르자. 뭐라고 부를 거냐면 명사를 수식해주는 이외 추가 정보는 우리가 부사라고 부를 거야. 다음 시간에는 이 부사와 형용사가 뭔지에 대해서 배울 거야. 형사는 그거잖아요. 뷰티풀 뭐. 그렇죠. 그런 거 명사 수식해주는 추가 정보를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고 그 이외 추가 정보는 부사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해. 2단어 이상이 모여서 형용사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주어 동사 형태를 갖춘 절구조도 형용사 기능을 수행할 수가 이 있어. 모자는 매우 아름다운 모자다. 그렇죠. 그때 아름다움이 추가 정보, 수식어구 중에 형용사가 되는 거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울게요. 오늘 배웠던 거 이해되죠? 오케이, 여기까지.